겨울철만 되면 유난히 손발이 차고 시리다는 분들 계시죠? 따뜻한 실내에서도 몸을 녹여봐도 손발이 시려서 괴롭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흔히 수족냉증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손발이 차다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활건강나우에서는 수족냉증에 대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부병원 신경과 이평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예. 이렇게 날이 추울 때 당연히 추위를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요. 네. 손발이 유독 차고 시리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수족냉증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새 정말 추위가 많이 지금 심한데요. 예. 수족냉증이라는 말은 이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네.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의 냉기를 느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자율신경계통의 반응은 누구나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온도에서 냉기를 느끼지 않을 만한 상태인데 지나치게 냉기를 느끼는 경우를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발이 쉽게 차가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배라든지 뭐 무릎 네. 이런 데가 시리고 차가운 것도 수족냉증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 대개는 이제 수족냉증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네. 손과 발에 이제 좀 많이 국한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릎이나 이제 발목, 팔목, 팔꿈치 같은 관절 부위라든지 이제 배 같은 곳에서도 냉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마찬가지로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이름에서 보듯이 수족냉증, 이 냉이면은 겨울철 질환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냉한 거의 대표적인 이제 계절은 이제 겨울인데요. 네. 사실 겨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 몸이 좀 저온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 빈도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다른 계절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좀 심하게 노출이 된다든지 외부 온도가 좀 낮은 환경이라든가 에어컨에 좀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인 경우에는 예. 마찬가지로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꼭 한정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름철에 네. 이 냉방병 같은 것들도 이 수족냉증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거를 넘어서서 저리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있죠. 그럼 이 수족냉증과 손발 저리는 거 네. 이게 어떤 관계가 또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이제 결국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네.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말초 신경에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대개는 이제 좀 만성적으로 오래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말초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이제 말초 신경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초 신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저림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수족냉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고 혈액순환이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혈액순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원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아주 명확하게 발생의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추위나 외부 자극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의 반응이 아주 예민해지게 되는 경우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과 발 같은 말단 부위의 혈액 공급이 감소해서 냉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추위뿐만 아니라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 그렇죠. 예. 뭐 이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병의 근원이네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뭐 레이노 현상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예. 레이노 현상 사실 말 단어로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레이노 현상 또는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레이노라는 이제 의학자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병의 명명을 한 것인데요. 네. 특히 이제 추위에 아주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말초 혈관이 갑자기 이제 연축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갑자기 되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 색조가 갑자기 창백해지고요. 통증, 시림증, 저림증 또는 감각 변화 증상까지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수족냉증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레이노 현상의 하나의 증상으로도 수족냉증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어렸을 때 장난할 때 이거 손에 전기 오게 한다고 이렇게 혈액순환 꽉 막고 네, 네. 하얗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레이노 현상 비슷한 어떻게 보면 건가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 결국은 예. 기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거군요. 네, 네. 이 레이노병 외에 다른 질병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수족냉증의 증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예, 사실 수족냉증이 아주 일차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냉기에 노출될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지만요. 네. 다른 이제 기저질환, 그러니까 2차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든지 네. 폐경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방금 언급드렸던 레이노 증후군, 네. 또 추간판 탈출증,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죠. 수근관 증후군이라든지 류마티스성 질환, 또 혈관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어떤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이런 비슷한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정말 다양한 질병 굉장히 다양한 말씀하셨는데요. 원인들이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질병들마다 수족냉증 외에 다른 증상이 네. 고발될 텐데 네.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각 증상으로 편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대개는 이제 손발의 시림증이라든지 냉감 네. 이 정도 선인 것 같고요. 사실 이와 함께 동반된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가 그 감별 진단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예를 들면은 뭐 사실 단순한 혈관의 수축에 기인한 증상인지 아니면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수근관 증후군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어떤 신경 문제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은 류마티스성 질환이나 혈관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증상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대개는 이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한 가지 증상만 네. 보고 이게 어떤 병이다 판단하는 거는 어렵죠.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네, 만약에 수족냉증이다. 네, 혈액순환이 원인이다. 네. 그러면 꼭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거에 혈액순환만 잘 대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한 네. 사실 명확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족냉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자기가 영향을 받고 지장을 받는지가 사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가 않고 증상이 있어도 그 증상이 있는 부위의 보온 조치를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면 네. 일단은 좀 지켜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상생활에 자기가 큰 지장을 받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 또는 이제 다른 2차적인 질환에 기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별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병을 잘 참더라고요. 참는 이 경우들이 정도는 뭐 많죠. 누구나 다 아파라고 생각하는 네, 네. 분들도 꽤 있던데 네. 그렇게 뭐 본인이 느끼기에 말고 좀 객관적인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정도가 되면은 병원을 가보는 게 좋다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얼마큼 그걸 힘들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냉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 저하라든지 통증을 느끼거나 저림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는 사실 어떤 신경의 병증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냉감만 있더라도 점점 계속 심해진다든가 가끔 증상이 나타나도 피부색이 아주 심하게 변할 정도가 돼서 어떤 괴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참아서 병을 크게 만들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억지로 참는 거는 네네. 분명히 병을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 좀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예. 병원에서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제일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 수족냉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 혈액순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족냉증을 앓는 분들이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거는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혈액순환은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게 다 혈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어떤 혈액순환 질환과도 연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최근에 하지정맥류라는 그런 질환도 많이 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수족냉증과 하지정맥류는 좀 기전 자체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수족냉증의 경우에는 사실 동맥이 수축하면서 이제 손발에 냉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하지정맥류는 이제 말 그대로 하지정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정맥이 저류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이라는 전혀 다른 이제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동맥 경화성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타고나기를 좀 혈관이 잘 수축하는 그런 좀 기인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맥이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길이고 정맥이 다시 들어오는 길인 길이죠. 거죠. 예. 확실히 다른 기전이에요. 예, 다른 기전이죠. 예. 그렇다면 이 수족냉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예방이 사실 모든 질환은 제일 중요한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본인이 이제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추위에 최소한 좀 적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른 원인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예방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손발만 차갑다고 그래서 여기만 보호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전신적인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예방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 체온을 높이도록 좀 두껍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손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두꺼운 장갑이라든가 두꺼운 양말을 신어서 그런 냉감을 좀 적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여성분들 짧은 치마나 반바지 네, 같은 거 입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있겠군요. 좀 좋지는 않죠. 예. 근데 이 수족냉증이 있을 경우에 이거 담배나 커피 끊어야 한다고 하던데 네, 네. 맞는 말인가요? 사실 담배랑 커피가 분명히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 예, 이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측면에서 받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본인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면 또 그런 아주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사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굉장히 수축시킵니다. 아, 또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동맥경화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담배를 피게 되면은 당연히 수족냉증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카페인 성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을 굉장히 항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당연히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럼 운동도 많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물론 모든 병의 운동은 사실 예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뭐 혈액순환에 어떤 특별한 운동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실천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있죠. 달리기라든지 빠르게 걷기, 사이클링 같은 것을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주 3회 정도 이제 하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굉장히 우리 몸의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면으로 이제 반신욕이라든가 조격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신부 체온이라든지 말단부의 체온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열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삼이라든지 네. 오미자 또 생강 같은 거를 차로 끓여 마시게 되면은 신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족냉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수족냉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수족냉증도 기승전 운동이군요. 예, 그렇죠. 모든 운동이 병의 굉장히 예방은 중요합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동부병원 신경과 이평원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